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정치,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서 빠져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건 부당하다 하고 행정소송을 냈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니 그 전에 먼저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법원이 심리를 했는데 이 결론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십니까? 글쎄, 오늘 중으로 잘하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를 보니까 법원에서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은 저겁니다. 첫째는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얘기했던 징계 사유 6가지가 과연 적법하게 있느냐, 특히 그중에 판사 사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의 불법성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절차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게 이대로 지속됐을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검찰총장에게 주어지느냐, 이 3가지 요건을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사실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도 아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아마 내일 검찰의 징계 자문위원회, 외부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아마 내부적인 협의 과정까지 지켜본 다음에 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쯤 변론이 난다고 봤을 때 그럼 만약에 네.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윤 총장이 요구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이제 그 복귀의 효력은 징계가 만약에 이루어져서 새로운 징계가 경징계에 끝난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지만, 새로운 징계가 해임이나 면직과 같이 업무를 배제시키는 내용의 징계가 간다면 그때 그 징계 통지 이후에는 또 새롭게 소송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제 내일 결정이 궁금한데 그러면 보시기에는 법원이 내일 이 결정을 인용할 걸로 보시는지 기각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예상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에 있는 지금 법무부의 참모진들, 또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판단되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사실은 이게 지금 검찰총장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에서 배제시킬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들인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법원에서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 모레, 그러니까 내일 모레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연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법원의 판단이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워낙 정무적인 부담이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권 내부의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긴 한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법무부나 대검 내에서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도와주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정리가 돼 있고, 또 언론이나 이 여론, 특히 이 신문 같은 데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논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오늘 이 낸 심리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고 내일 민간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감찰자문위원회에서도 중징계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연거푸 아마 그런 의사가 피력이 된다면 지금 원래 예상했던 해임이나 면직이 상당히 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대체적인 관측 예상을 해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네. 대부분 추 장관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중징계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해임 또는 면직인데 만약에 이게 법원이 받아들이고 또 외부 내일 감찰 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거푸 계속된다면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어디까지 이 정무적인 부담을 감수할 것이냐, 감수의 폭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또 재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해임이 만약에 결정된다. 중징계가 내려져서 이제 해임이 결정된다고 하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내년 예. 7월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 해임에 대해서 또다시 지금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임기 지나가게 될 거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임에 대한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결론이 나든 검찰 행정의 혼돈의 시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